안녕하세요.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우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말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때 또 영상을 제작할 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조금 으쓱하기도 해요. 또한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부동산 정보와 경매 정보도 함께 나누시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야기도 좀 풀어놓으세요.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농지를 사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사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작할 농지는 어떻게든 마련해야겠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 풀을 심든 나무를 베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농지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자면 크든 작든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농지 사는 것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 임대는요, 잘만 찾아보면 꽤 많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는 것 뿐이에요. 우선은 아는 지인에게 빌린다고 합시다. 1년치 농지 사용료를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가 아니라 이것으로 절대 끝나지가 않죠. 이것으로 농업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개인 간의 계약은 인정해주지 않고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록만 인정해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빌린 땅은 땅의 경계선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고, 만약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과 땅의 경계선이 확실하게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지번을 받아서 농지은행에 전화하세요. 이 땅이 농지로 쓰려고 하는데 임대차가 가능한 땅인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또 그게 가장 확실하고요. 농지은행에서 임대가 불가능한 땅이라고 하면 농지 원부를 만들고 농업 경영체 등록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능한 땅이라고 하면요, 서류를 가지고 농지은행에 방문만 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고요. 임대인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가면 되고요. 임차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임대인 방문이 어렵다면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방문하면 되고요. 임대인 도장은요, 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농지은행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실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농지 원부를 만들고 농업 경영체 등록도 하고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농업인이 되면 됩니다. 농지를 빌리는 절차를 잘 찾아보면 절차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농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개인에게 빌리는 일은 부모 자식 간에도 꼭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랑 나랑 계약서 썼으니까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지는 농지은행에서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이미 농업인이 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그렇게 쉬운 절차가 아니에요. 농지 임대 수탁 사업으로 본인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기는 하지만 농업인과 또 영농 후계자, 여기에 귀농, 귀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내가 농지를 빌려서 농사 경력을 쌓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농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귀농센터에서도 농지를 빌려주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고요.
입맛에 딱 맞아 떨어지는 농지가 잘 없죠. 지역마다 어느 정도는 자격 요건을 따지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파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솔직히 부동산에는 농지를 임대하는 물건이 그렇게 잘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대부 농지를 빌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온비드에 있는 대부 농지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농지를 구하는 사람은 많고 대부할 농지가 적으면 당연히 대부 가격이 상승합니다. 바로 여기서 경매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이곳에 들어가 보면 대부할 농지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1년 대부 금액이에요. 그 1년 대부할 농지 대부 금액이 적정하다면 전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높다라고 생각되면 10%씩 유찰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에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대부 농지가 많이 부족해요. 이거를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으로 대부 농지를 낙찰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는 속도 모르고 저 가격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빌리는 것 뿐인데 왜 그렇게 가격을 높게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온비드 대부 농지를 조금만 지켜보면은 그런 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높게 낙찰이 됩니다. 농사 짓기 편하다라든지 언덕이 없다라든지 도로가 잘 정비되었다라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온비드를 통해 대부 농지를 빌리는 것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온비드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십시오. 상단에 부동산 홈 누르고 처분 방식에서 임대를 선택하십시오. 용도 선택에서 토지, 그리고 농지인 전답 과수원을 선택하면 끝납니다. 소재지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하시면 대부 농지가 나옵니다. 대부 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낙찰받고 대부 금액을 내면 1년 동안 빌려서 이 농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해에도 농지를 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 계약이 끝날 무렵쯤 되면요, 연장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서면으로요. 이때 대부 금액이 약간 처음보다는 상승되어 있을 거예요. 말로는 제가 약간 상승이다라고 하는데 대부를 최장 5년까지 한다라고 보면요, 이 금액이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으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대부 농지에서는 많은 것을 뽑아내고 얻어야 합니다. 대부 계약이 체결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 계약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 대부 계약서를 가지고 농업인 조건을 맞추기도 하고 면적이 부족하면 농지를 더 대부해도 됩니다.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대부 농지는 1년부터 최장 5년까지 대부가 가능해요. 여기에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연장, 그러니까 최장 10년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잊지 말고 문의해 보십시오.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어차피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돈을 냈기 때문에 뽑을 것은 뽑아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농지 대부 계약을 5년 유지하면 5년 이후에는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주기도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제도는 많이 없어졌어요. 5년 후에 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미리 문의해 보세요. 처음부터 딱 잡아 뗄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 우선 매수권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 외의 농지는 이런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꼭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5년 이후에 자신이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농지 가격을 산정하는데 꽤 많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온비드를 통한 농지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요, 미리 해지 신청을 해야 하고요. 해지 신청을 했을 때는 곧바로 해지가 되지 않으니까 꼭 미리 계획을 짜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농지 대부 계약을 통해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맞추고 그 후 농지를 구입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실패 없이 자신에게 꼭 맞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 대부 계약으로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다고 했지 이것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렇게 오해하셔가지고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이제 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제 영상 목록에서 농지연금 관련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어느 정도 농업인, 농지연금, 영농 자격 이런 것에 대한 윤곽이 조금 확실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